11장 스프링 웹 보안입니다. 여기에서는 웹 보안을 개관하고 SSL과 TSL을 사용해서 HTTPS로 보안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권한과 인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폼 인증에 사용되는 사용자 서비스 인증과 구글이나 깃허브,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받는 OAuth 사용자 인증 방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메소드와 뷰 요소를 보호해서 사용자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리소스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주문관리 예제 시스템에 웹 보안을 설정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보안 개요입니다.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안은 필수적입니다. 보안은 적법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거부합니다. 보안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와 같습니다. 인증, 오센티케이션은 사용자가 자신임을 증명하는 속성입니다. 권한, 오토라이제이션은 사용자가 어떤 리소스에 접근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기밀성, 프라이버시 또는 confidentiality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 속성입니다. 무결성, integrity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속성입니다. 부인 방지, repudiation은 사용자가 자신이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속성입니다. 1장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개요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네트워크 통신 중에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가로채서 변형함으로써 악의적인 공격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SSL이나 TL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HTTP 프로토콜, 즉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 프로토콜은 다른 사람이 인증서를 탈취하거나 위조하지 않는 이상 HTTP 프로토콜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구글 크롬을 비롯한 많은 웹브라우저에서 HTTP 프로토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증과 권한을 종종 혼동하지만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인증, 즉 authentication은 사용자가 자신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권한, authorization은 사용자가 어떤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권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인지 인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용자가 인증되어야 하고 인증된 사용자에 부여된 권한으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러한 웹 보안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SSL과 TSL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SSL, 즉 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합니다. 안전한 연결에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토콜은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프로토콜입니다. TLS와 SSL은 유사하지만 SSL보다는 좀 더 진화된 프로토콜입니다. TLS를 지원하는 웹서버는 SSL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연결 프로토콜이라고 할 때는 TSL보다는 SSL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SS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TLS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전한 연결에 사용되는 URL은 https://로 시작하기 때문에 HTTP와 SSL이 결합돼서 HTTPS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SSL 프로토콜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SSL은 HTTP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기 어렵도록 암호화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교환하기 전에 웹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암호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버에게 요청해서 확인합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합니다. SSL을 구현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구입해서 웹 호스팅 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웹서버에 배포하기 전에 SSL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테스트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HTTPS 연결을 위한 설정을 테스트는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 저장소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키 저장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JDK가 제공하는 키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창에 이와 같이 키툴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설정에서 젠키 페어 옵션은 공개키와 개인키 두 개의 키쌍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키 ALG 옵션은 키쌍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지정합니다. 스토어 타입 옵션에는 키 저장소 형식을 지정합니다. 우리는 PKCS12와 JKS 등 두 가지 종류의 키 저장소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KCS12 키 저장소 형식은 여러 개의 인증서와 키를 저장할 수 있는 암호로 보호된 형식입니다. JKS는 자바 키 스토어로 PKCS12와 유사하지만 자바 개발에 제한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내장된 톰캣을 사용할 때는 PKCS12 키 저장소 형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키스토어 옵션에 키 저장소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이와 같은 키툴 명령을 실행합니다. 키 저장소 패스워드는 최소 6자리로 여기에서는 1, 2, 3, 4, 5, 6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테스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yes를 입력해서 키 저장소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키 저장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다음에는 생성된 키 저장소 파일을 복사해서 리소시즈 폴더에 키스토어 서폴더를 생성하고 이 키스토어 서폴더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SSL을 설정합니다. server.ssl.protocol에는 TLS 프로토콜을 지정하고 server.ssl.keyStorePassword에는 키 저장소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server.ssl.keyStoreType에는 PKCS12 키 저장소 형식을 지정하고 server.ssl.keystore에는 키 저장소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server.ssl.keyalias에는 키 별명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이 HTTPS 요청만 받아들이도록 server.ssl.enabled에 true를 지정합니다. 다음에는 웹브라우저에서 HTTPS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트러스트 스토어를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PKCS12 파일을 생성했기 때문에 같은 트러스트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ust.store에는 신뢰할 수 있는 키 저장소 위치를 지정합니다. trust.store.password에는 신뢰할 수 있는 키 저장소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보안이 HTTPS 요청을 허용하는 보안 설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스프링 보안 메이븐 설정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오더 시스템 패키지에 security config 빈 설정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컨피규레이션 어노테이션을 지정하고 웹 보안을 활성화하는 Enable Web Security 어노테이션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Security Filter Chain 타입에 필터 체인 스프링 빈을 정의합니다. HTTP Security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HTTP Security 객체에 Authorize HTTP Request 메서드를 사용해서 남다식을 인수로 모든 요청을 허용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HTTP 빌드 메서드로 호출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스프링 보안 설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HTTPS 8080 포트에서 톰캣이 실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HTTPS 프로토콜로 로컬호스트 8080 포트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는 이와 같이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고급 버튼을 클릭하고 로컬호스트 안전하지 않으므로 이동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문관리 예제 시스템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앞에서 살펴본 보안 요소 중에서 인증과 권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마이그레이션 했던 주문관리 예제 시스템에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보안을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프로젝트에 이와 같이 스프링 보안 메이븐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Security Config 보안 설정 클래스에 이와 같이 Security Filter Chain 타입의 스프링 빈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필터 체인 스프링 빈은 Security Filter Chain 타입을 반환합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서브리 필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서브리 필터는 리소스에 대한 요청과 리소스로부터의 응답을 가로채서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터는 요청과 응답을 검사해서 변경시킬 수 있고 또 요청을 거부하거나 다른 URL로 이동 또는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는 가로채기 필터 패턴을 따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요청과 응답을 가로채서 조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계속 처리돼야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데이터를 이후 처리에 적당한 형식으로 바꿔야 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를 일련의 조건 로직을 통해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코드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채기 필터 패턴을 사용합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은 가로채기 필터 패턴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줍니다. 클라이언트가 필터 관리자에게 요청을 보내면 필터 관리자는 관련된 필터와 함께 필터 체인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필터 체인은 관련된 필터들의 집합을 구성하고 정렬된 순서대로 필터를 호출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과정을 표현한 가로채기 필터 패턴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줍니다. 필터 관리자는 필터 처리를 관리합니다. 필터들과 함께 필터 체인을 생성을 하고 정확한 순서로 필터를 호출해서 처리를 시작합니다. 필터 체인은 독립적인 필터들의 정렬된 집합입니다. 필터 1과 필터 2, 필터 3는 대상에 매핑되는 개별적인 필터로 필터 체인은 이들 처리를 조율합니다. 여기서 대상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리소스로서 리소스 처리를 담당하는 서블릿이 됩니다. 이들 필터 중에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델리게이팅 필터 프록시 필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urity Config 빈 설정 파일에 Enable Web Security Annotation을 설정하면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델리게이팅 필터 프록시 인터페이스 타입의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필터 빈을 자동적으로 생성합니다. 델리게이팅 필터 프록시는 그 자체가 필터 역할을 하기보다는 필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스프링 빈, 즉 필터 체인 프록시라고 하는 또 다른 특별한 필터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필터 체인 프록시는 스프링 보안 필터 인스턴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고 하는 보안 필터 체인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코드에서 필터 체인 스프링 빈은 바로 이 시큐리티 필터 체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인스턴스인 것입니다. 우리 구현 코드에서 매개 변수로 전달된 HTTP 시큐리티 객체를 통해서 HTTP를 통해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authorize HTTP request 메소드를 호출하면 보안을 적용합니다. 이 메소드의 인수에 람다 표현식으로 any request, 즉 모든 요청에 대해서 permit all, 즉 모두 허용하도록 보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은 전혀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채로 실행됩니다. 이번에는 이 보안 설정을 이와 같이 permit all을 authenticated로 바꾸기로 합니다. 그러면 모든 요청은 보안 인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인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를 인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폼 인증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웹폼에서 사용자 아이디 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제출함으로써 자신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HTTP 베이직 인증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이와 같이 HTTP 시큐리티 객체에 HTTP 베이직 메소드를 추가로 호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콘솔에는 이와 같이 보안 암호를 포함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용자 이름이 유저이고 비밀번호가 이것인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디폴트 HTTP 베이직 인증 방식은 HTTP Authorization 헤더에 이름과 비밀번호를 넣어서 서버에게 보냅니다. 따라서 전혀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안이 적용되는 폼 인증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TTP 베이직 대신에 이와 같이 폼 로그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 폼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제공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유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 안에서 인증 관리자는 인증 공급자에게 인증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 그림에서 프로바이더 매니저는 오센티케이션 매니저 인증 관리자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현입니다. 그러면 인증 관리자는 인증 공급자를 통해서 사용자 서비스에게 사용자 조회를 요청하고 비밀번호 인코더에게 비밀번호 유효 확인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먼저 사용자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합니다. 사용자 서비스는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인터페이스 스프링빈으로 이와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 매니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 인스턴스에 유저 디테일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추가합니다.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 매니저 클래스는 메모리상에서 사용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유저 디테일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저 클래스의 with username 정적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메소드 체인으로 패스워드와 롤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각각 비밀번호와 역할을 지정하고 빌드 메소드로 유저 디테일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로그인 창에서 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 1234로 로그인하면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증 공급자가 비밀번호 인코더에게 비밀번호 유효 확인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비밀번호 인코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패스워드 인코더 인터페이스로 구현되는 이와 같은 비밀번호 인코더 스프링빈을 생성합니다. 이전에는 No 패스워드 인코더 클래스를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간단하게 패스워드 인코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반환하기로 합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는 제대로 된 비밀번호 인코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비밀번호를 인코딩할 때 이 패스워드 인코더 스프링빈이 사용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하고 로그인하면 성공적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SL을 적용해서 HTTPS 프로토콜 사용을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에 서버가 실행되는 포트를 8443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requires 채널의 모든 요청에 대해서 requires secure 메서드를 호출해서 SSL을 설정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HTTPS 8443 포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이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8443 포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적용하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씩 차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권한입니다. 하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리소스가 다 인증이 되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CSS 스타일을 포함하는 정적인 리소스는 인증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문관리 시스템 예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웹 루트, URL로 들어오는 요청은 인증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야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메뉴 목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정적 리소스는 permit_all 메서드를 사용해서 접근을 허용합니다. 또한 permit_all 대신에 anonymous 메서드를 사용해서 익명의 사용자가 접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다른 모든 요청은 authenticated 메서드로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하게 합니다. 여기 코드에서는 request matches 메서드를 사용해서 스타일즈와 리소시즈 URL로 들어오는 모든 정적 리소스와 footer JSP에 매칭되는 요청은 permit_all 메서드로 누구든지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루트 URL로 들어온 요청과 index.jsp가 포함된 web-inf views 디렉터리에 있는 모든 JSP 파일에 대해서도 permit_all 메서드로 접근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고 웹루트 URL로 요청을 하면 이와 같이 index.jsp가 제공하는 메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다른 모든 요청은 authenticated 메서드로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이와 같이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서 인증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우리는 사용자 서비스에 사용자를 추가할 때 이와 같이 roles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롤 유저 역할을 갖는 권한을 지정했습니다. roles 메서드는 역할 이름을 롤 언더라인으로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동적으로 앞에 롤 언더라인을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할 이름은 롤 유저가 됩니다. authorities 메서드를 사용해서 권한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 롤 언더라인을 붙여도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루트 커스터머 URL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은 롤 유저 역할의 권한을 갖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has role 메서드를 사용해서 롤 유저 역할을 갖는 사용자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는 has authority 메서드를 사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역할을 지정하고 싶다면 has any role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has any authority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URL 패턴으로 들어오는 요청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또는 허용할 수 있지만 컨트롤러나 서비스, 레파지터리 메서드나 JSP 리소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 또는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HTTP 베이직과 폼 로gin을 사용해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인증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이외에도 이와 같은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인증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 후에 OAuth 2.0 로그인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폼 로gin은 기본 로그인 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에 맞도록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를 작성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로그인 JSP라고 하는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에서처럼 사용자 아이디 또는 이름을 나타내는 필드의 이름은 유저네임이어야 하고 비밀번호를 나타내는 필드 이름은 패스워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폼이 제출될 때 로그인 URL로 HTTP 포스트 요청을 합니다. 이 코드에서 감춰진 필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CSRF라고 하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CSRF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디폴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CSRF 취약점은 공격자가 요청해서 특정한 URL을 추출해서 애플리케이션 외부에서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을 식별할 수 있는 토큰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underline CSRF.parameter name 이름을 갖는 감춰진 필드에 underline CSRF 토큰을 함께 전송합니다. 만약 이 감춰진 필드를 추가하지 않으면 403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에러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CSRF를 디서블 시켜서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의 디폴트 설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CSRF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 정보와 제품 정보를 삭제하는 딜리트 JSP 페이지와 주문과 관련된 모든 JSP 페이지에서 폼 태그에도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추어진 필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 필드가 포함되지 않으면 403 에러가 발생합니다. 커스터머 딜리트 JSP 페이지는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춰진 필드를 이와 같이 추가했기 때문에 삭제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경우에는 삭제할 때 Delete JSP에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추어진 필드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403 에러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스프링 폼 태그를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춰진 필드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우에 고객 정보와 제품 정보를 추가하는 Edit JSP는 이와 같이 스프링 폼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폼을 제출할 때 별도로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춰진 필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403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기본 로그인 페이지 대신에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폼 로그인 메서드에 람다 표현식에서 로그인 페이지 메서드로 커스텀 로그인 URL을 지정하고 permit all 메서드로 이 URL에 대한 요청을 모두 허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여기 설정에서는 루트 URL이 커스텀 페이지 로그인을 요청하는 URL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에서는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요청 핸들러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고객 정보 조회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 정보를 쿠키에 저장하고 싶다면 Remember Me 메서드로 로그인 기억하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Remember Me 설정으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종료일, 개인키 등의 토큰이 암호화가 돼서 쿠키에 저장되고 기본적으로 쿠키에 저장된 토큰은 2주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Remember Me 이름을 갖는 체크박스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쿠키에 로그인 정보를 저장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기억하기 체크 상자를 체크 상태로 하고 로그인을 하면 다음 방문을 할 때 로그인 폼이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아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로그아웃 메서드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Remember Me와 함께 로그아웃이 사용되기 때문에 AND가 추가되었습니다. 로그아웃과 함께 로그아웃 석세스풀 메서드로 로그아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이동하게 될 UR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웹루트를 지정했습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의 기본 로그아웃 URL 경로는 루트 로그아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루트 로그아웃 URL로 이동하면 로그아웃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나 CSRF가 설정되었다면 반드시 HTTP 포스트 메서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CSRF 토큰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프링 폼 태그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아웃이 되고 다시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디폴트 로그아웃 URL 경로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로그아웃 URL 메서드에 로그아웃 URL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로그아웃 하이퍼링크 경로를 루트 커스터머 로그아웃 URL로 지정하거나 이 경로로 폼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아웃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품 정보를 조회할 때 로그인하게 됩니다. 사용자 서비스 인증입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폼 인증을 할 때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이와 같은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방식이 인메모리 인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 매니저 인스턴스에 사용자를 저장하고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타입으로 반환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용자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JDBC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이와 같은 사용자 스키마를 제공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스키마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유저스 테이블과 오서리티즈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컴피그 설정 클래스에 이와 같이 데이터 소스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스프링빈 구현에서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클래스 대신에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클래스를 사용해서 구현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유저 디테일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인수로 create 유저 메서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인코드 스프링빈으로 인코딩 되어야 됩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디폴트로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패스워드 인코더 스프링빈이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 인스턴스를 반환하도록 구현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인코딩할 때는 패스워드 인코더 스프링빈의 인코드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 유저 1234로 로그인할 수 있고 또는 어드민 1234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작업으로 비밀번호를 인코딩한 결과를 문자열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스프링부터 CRI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1234를 인코딩한다면 스프링 인코드 패스워드 1234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JDBC 인증 방법도 유용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법은 커스텀 사용자 서비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내부적으로 DAO 오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등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스프링 데이터 JPL을 사용해서 엔티티 클래스와 레파지토리 컴포넌트를 구현합니다. 먼저 이와 같이 멤버 엔티티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엔티티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네임 필드와 패스워드 필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멤버즈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이와 같이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저 디테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커스텀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클래스 스프링빈을 정의합니다. 커스텀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클래스는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load user by username 메서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멤버 레파지토리 컴포넌트를 주입하고 find by name 메서드를 호출해서 멤버 엔티티를 구합니다. 만약 해당 멤버가 없다면 username not found exception을 던집니다. 그리고 유저 빌더 메서드로 유저 빌더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역할을 지정하고 빌드 메서드로 유저 디테일즈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반환합니다. 그리고 멤버 엔티티를 저장할 때는 주입된 패스워드 인코더 스프링빈으로 인코드 메서드를 호출해서 비밀번호를 인코딩합니다. 그리고 권한을 지정할 때는 롤 언더라인으로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커스텀 사용자 서비스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에 멤버 서비스를 주입하고 인롤 또는 인롤 어드민 URL 경로에 HTTP get 요청을 처리하는 메소드 핸들러를 추가하고 인롤 롤 리뷰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인롤 JSP에서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같은 URL로 HTTP 포스트 요청을 하면 인롤 또는 인롤 어드민 URL로 HTTP 포스트 요청을 하는 메시지 핸들러에서 멤버 서비스의 세이브 멤버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자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회원 등록을 한 다음에 고객 정보 조회를 하면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OAuth2 사용자 인증입니다. 또 다른 유용한 사용자 인증 방식으로 OAuth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OAuth2 사용자 인증 방식은 구글이나 GitHub,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관을 권한 서버, Authorization 서버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려고 할 때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로그인할 권한 서버를 안내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GitHub과 같은 권한 서버에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권한 서버는 해당 사용자를 인증해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게 인증 토큰을 전송하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리소스 서버에 이 인증 토큰을 전송합니다.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이 인증 토큰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하게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이 과정을 표현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의 스프링 MVC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 다이어그램에서 클라이언트와 리소스 서버가 같은 스프링 MVC 애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단일 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이들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웹 API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리소스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게 로그인 요청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로그인할 권한 서버를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권한 서버에 로그인해서 인증을 요청하면 권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인증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권한 서버에게 인증 토큰을 요청하고 권한 서버는 인증 토큰을 전송해 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 인증 토큰을 리소스 서버에게 전송하고 리소스 서버는 이 인증 토큰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하게 됩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OAuth2 사용자 인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GitHub을 권한 서버로 사용하는 예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GitHub에 새로운 OAuth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기 위해서 GitHub Settings Applications New URL로 이동합니다. GitHub에 로그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Order 시스템을 하고 홈페이지 URL은 https localhost 8443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URL을 Authorization callback URL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Register Application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합니다. 그리고 Generate a New Client Secret 버튼을 클릭해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생성합니다. 이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복사해서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갱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서 OAuth2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 스타트 OAuth2 클라이언트 메이븐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폼.xml에 이와 같이 메이븐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다음에는 폼 로그인 대신에 OAuth2 로그인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그래서 폼 로그인 대신에 OAuth2 로그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또는 커스텀 로그인 폼이 아닌 경우에는 폼 로그인과 OAuth2 로그인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로그인할 때 두 로그인 방식이 모두 화면에 표시됩니다. OAuth2 로그인을 사용할 때 OAuth2 로그인 어센티케이션 필터, 서브릿 필터가 필터 체인에 추가됩니다. 이 필터는 OAuth2 인증을 위한 요청을 가로채기 위해서 필요한 로직을 적용합니다. OAuth2 로그인 어센티케이션 필터, 서브릿 필터는 OAuth2 인증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는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유사합니다.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객체가 메모리의 유저 디테일즈 객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인메모리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레파지토리 객체를 사용해서 등록 아이디로 식별된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 타입의 스프링빈을 정의합니다. 이 스프링빈은 인메모리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레파지토리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합니다. 이 인메모리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레파지토리 생성자는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 목록을 인수로 받습니다.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인터페이스는 OAuth 클라이언트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GitHub을 권한 서버로 설정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with registration ID 메서드를 호출해서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메서드에 우리가 GitHub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생성한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Authorization URI와 토큰 URI, User Info URI에 각각 권한 URI와 토큰 URI, 그리고 사용자 정보 URI를 설정합니다. 이들 정보는 GitHub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GitHub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구글이나 GitHub, 페이스북, 옥타 등 4개의 권한 서버 공급자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Common OAuth Provider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객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마찬가지로 GitHub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코드로 OAuth 클라이언트를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할 때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JSL view resolver를 설정한 것처럼 스프링 부트는 OAuth 클라이언트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application.properties 설정 파일에 spring.security.oauth.registration.github.client.id에는 클라이언트 ID를 지정하고 spring.security.oauth.client.registration.github.client.secret에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지정합니다. 만약 다른 권한 서버 공급자라면 이 외에도 추가로 Authorization URI에 권한 URI를 추가하고 토큰 URI에 토큰 URI, 그리고 User Info URI에 사용자 정보 URI를 지정하면 됩니다. 네이버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이와 같이 설정하고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스프링빈을 주석 처리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GitHub으로 마찬가지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OAuth로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여기서 한 가지 남은 작업은 이처럼 OAuth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권한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들 사용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롤 유저 권한을 설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현한 커스텀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OAuth 유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스프링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프링빈은 OAuth 유저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로드 유저 메서드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OAuth 유저 서비스 클래스를 생성하고 OAuth 유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스프링빈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로드 유저 메서드에 OAuth 유저 리퀘스트 타입의 유저 리퀘스트 매개 변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에서 OAuth 권한 서버 공급자 이름을 구합니다. 우리의 경우에 유저네임 애트리뷰트 네임 변수의 값은 GitHub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OAuth 유저 서비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유저 리퀘스트 매개 변수 값을 인수로 로드 유저 메서드를 호출해서 OAuth 유저 객체를 구한 후에
get attributes 메서드를 호출해서 맵 타입의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로긴 애트리뷰트와 이메일 애트리뷰트 값을 읽어서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과 같은 사용자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단순히 콘솔에 출력하는 것으로 구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사용해서 신규 사용자인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 OAuth 유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생성자의 첫 번째 인수에 권한 목록을 지정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수에는 앞에서 가져온 attributes와 유저네임 attribute name 값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디폴트 OAuth 유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반환하면 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GitHub을 통해서 로그인하면 롤 유저 권한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메서드 보호입니다. 일단 로그인하여서 사용자가 인증됐다면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한함으로써 리소스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그인한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와 같은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 리소스는 권한이 없는 접근으로부터 메소드를 호출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뷰 리소스는 권한에 따라 콘텐츠를 제한합니다. 웹 리소스는 관련된 URL과 HTTP 메소드에 따른 HTTP 요청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우리는 리퀘스트 매처스 메소드 등을 사용해서 웹 리소스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메소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증 권한에 따라 메소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빈 설정 클래스에 enable method security annotation을 사용해서 메소드 보안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제 빈 설정 클래스에 enable method security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에서 메소드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스프링 사전 및 사후 호출 어노테이션과 Secured Annotation, 그리고 JSR 250의 Roles Allowed Annotation 방식이 있습니다. 스프링 사전 및 사후 호출 어노테이션은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의 디폴트 설정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지만 Enable Method Security Annotation의 Pre-Post Enabled Attribute에 true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메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Pre-Authorize Annotation은 표현식 평가 결과에 기반해서 호출 전에 메서드 접근을 제한합니다. Post-Authorize Annotation은 메소드 호출을 허용하지만 표현식이 false이면 보안 예외를 던집니다. Pre-Filter Annotation은 메소드 호출을 허용하지만 메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입력을 필터링합니다. Post-Filter Annotation은 메소드 호출을 허용하지만 표현식에 따라 메소드의 결과를 필터링합니다. 이들 어노테이션에는 매개 변수로 이와 같은 스프링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has role과 has authority는 역할에 부여된 권한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has role의 경우에는 role underline을 생략합니다. has any role과 has any authority는 콤마로 구분된 역할 이름 목록 중에서 일치하는 역할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has any role의 경우에는 role underline을 생략합니다. permit all은 모든 접근을 허용합니다. deny all은 모든 접근을 거부합니다. is anonymous는 익명 사용자인지 확인합니다. is authenticated는 인증된 사용자인지 확인합니다. is remembered me는 remember me를 사용해서 인증했는지 확인합니다. is fully authenticated는 모든 크리덴셜을 갖춘 상태에서 인증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들 스프링 표현식의 결과가 거짓이면 access denied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들 어노테이션은 인터페이스나 클래스에 설정할 수도 있고 메소드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이트 리스팅 기법을 사용해서 일단 클래스 수준에서 deny all을 설정해서 전체 메소드를 보호하고 각 메소드마다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메소드 핸들러에는 유저와 어드민 권한을 갖는 사용자가 호출할 수 있고 크리에이트 메소드 핸들러는 어드민 권한을 갖는 사용자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메소드와 업데이트, 딜리트 메소드 핸들러는 어드민 권한을 갖는 사용자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정으로 제품을 등록하고 삭제, 변경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권한은 어드민 역할을 갖는 사용자만 갖고 제품 목록을 조회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권한은 유저 역할도 함께 갖게 하고 있습니다. 프리어서라이즈 어노테이션은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스프링 표현식 평가 결과에 따라서 메소드 접근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이 설정에서 Save Customer 메소드는 유저 역할 권한을 갖는 사용자 중에서 샵 커스터머로 표현된 커스터머 매개 변수의 이메일 속성이 프린시펄 객체의 유저 아이디와 같은 경우에만 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입력한 사용자 아이디가 이메일이고 고객 등록에 사용한 이메일과 같은 경우에만 고객 등록이 허용됩니다. 포스트 어서라이즈 어노테이션은 일단 메소드 호출을 허용하고 반환된 객체의 이메일 속성이 사용자 아이디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 밖의 경우라면 보안 예외가 발생합니다. 포스트 어서라이즈는 어드민 권한을 갖거나 반환된 객체의 이메일 속성이 사용자 아이디와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 밖의 경우라면 보안 예외가 발생합니다. 포스트 필터 어노테이션은 메소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값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일단 메소드 호출을 허용하고 메소드가 반환하는 컬렉션에서 스프링 표현식이 참인 멤버만 필터링해서 반환합니다. 따라서 반환되는 컬렉션 중에서 반환된 객체의 이메일 속성이 사용자 아이디와 동일한 경우에만 필터링해서 반환합니다. Secured Annotation 방식은 Secured Annotation을 사용해서 메소드 호출을 보호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Enable Method Security Annotation에 Secure Enabled Attribute의 true를 지정합니다. 스프링 표현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Pre-Authorized Annotation과 유사합니다. 먼저 Secured Enabled Attribute의 true를 지정하고 Secure Annotation의 매개 변수에 메소드 호출을 허용하는 역할 이름을 지정하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합니다. 지정된 역할이 아닌 사용자가 호출하면 Access Denied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JSR 250 Roles Allowed Annotation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nable Method Security Annotation에 JSR 250 Enabled Attribute에 true를 지정합니다. Secured Annotation과 동일한 방법으로 Roles Allowed Annotation을 사용해서 메소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 이름을 지정할 때는 role underline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Enabled Security Annotation에 JSR 250 Enabled Attribute의 true를 지정하고 Roles Allowed Annotation을 사용해서 메소드를 보호합니다. 역할을 지정할 때는 role underline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호된 메소드를 호출하면 Access Denied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Access Denied Page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동할 UR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롤러에 이 URL 요청을 처리할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Access Denied JSP 에러 페이지를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권한을 갖지 않는 사용자가 제품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면 이와 같이 에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뷰 요소 보호입니다.
JSP 뷰에서 권한에 따라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뷰 요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프링 보안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 태그 립스 매분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태그 립 지시어를 사용해서 보안 태그 라이브러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 태그 립스 매분 의존성을 추가하고 태그 립 지시어를 사용해서 스프링 보안 태그 라이브러리를 지정합니다. 보안 태그 라이브러리는 인증과 권한을 갖는 오센티케이션 태그와 오소라이즈 태그를 제공합니다. 오센티케이션 태그는 로그인된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프로퍼티 애트리뷰트를 제공합니다. 프로퍼티 애트리뷰트에는 이와 같은 객체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오소리티즈 속성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표시하는 그랜트 오소리티 객체 컬렉션입니다. 크리덴셜즈 속성은 프린시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입니다. 디테일즈는 IP 주소나 인증서 번호, 세션 아이 등 인증에 관련된 추가 정보입니다. 프린시펄은 사용자의 프린시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센티케이션 태그를 사용해서 프린시펄의 유저네임 즉 사용자 아이디를 표시합니다. 뷰 요소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오소라이즈 태그입니다. 오소라이즈 태그는 액세스 애트리뷰트에 스프링 표현식을 사용해서 로그인된 사용자의 권한을 체크해서 표현식이 참인 경우에만 뷰 요소를 화면에 표시하게 합니다. 스프링 표현식은 앞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표현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소라이즈 태그를 사용해서 인증된 사용자의 경우에만 로그인된 정보와 로그아웃 기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된 사용자가 관리자, 즉 롤 어드민 역할을 갖는 경우에만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표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라인으로 로그인 폼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인라인으로 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와 로그아웃 버튼을 표시합니다. 다시 로그아웃하고 이번에는 어드민으로 로그인하면 관리자 등록 하이퍼링크를 표시해 줍니다. 실습 16 웹보안 설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생성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웹 보안 기능을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제공되는 스프링 웹 프로그래밍 실습 가이드를 따라서 실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실습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여러분의 실습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xml에 스프링 보안 메이븐 설정을 추가합니다. 오더 시스템 패키지에 시큐리티 패키지를 추가합니다. 시큐리티 패키지에 시큐리티 컨피그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시큐리티 컨피그 클래스에 컨피규레이션과 이너블 웹 시큐리티 어노테이션을 추가합니다. 필터 체인 스프링빈을 추가합니다. 필터 체인 스프링빈에 웹 루트 URL로 들어오는 요청은 인증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요청은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커스텀 폼 로그인을 위한 설정을 추가합니다. 로그인 기억하기와 로그아웃 경로도 함께 지정합니다. 루트 컨트롤러 클래스에 로그인 요청 핸들러를 추가합니다. 웹 INF 뷰즈 디렉토리에 로그인 JSP 파일을 생성하고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고객 정보를 삭제하는 딜리트 JSP 페이지와 제품 정보를 삭제하는 딜리트 JSP 페이지에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춰진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주문과 관련된 모든 JSP 페이지에 폼 태그에도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춰진 필드를 추가합니다. 오더 시스템 패키지에 멤버 패키지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사용자 서비스 인증 방식을 추가하기 위해 멤버 엔터티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멤버 엔터티와 매핑되는 멤버즈 테이블을 생성하는 스키마를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멤버 패키지에 멤버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추가합니다. JPA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에서 파생하고 find by name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멤버 패키지에 멤버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추가합니다. 세이버 멤버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멤버 패키지에 멤버 서비스 인플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서비스 컴포넌트 스프링빈으로 정의하고 멤버 레파지토리 컴포넌트와 패스워드 인코더 스프링빈을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인코딩할 때 패스워드 인코더 스프링빈의 인코드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시큐리티 패키지에 커스텀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클래스를 생성하고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 메소드를 재정해야 합니다. 멤버 레파지토리 컴포넌트를 주입하고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시큐리티 컨피그 설정 클래스에 비밀번호 인코더 스프링빈을 설정합니다. 인덱스 JSP 파일에 회원 등록을 위한 하이퍼링크를 추가합니다. 루트 컨트롤러 클래스에 회원 등록 요청 핸들러를 추가합니다. 웹 INF 뷰즈 디렉토리에 enroll JSP 파일을 생성하고 회원 등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루트 컨트롤러 클래스에 멤버 서비스 컴포넌트를 주입합니다. 회원 등록 HTTP 포스트 요청 핸들러를 추가하고 멤버 서비스 컴포넌트에 save member 메소드를 호출해서 구현합니다. enroll URL로 들어오는 요청은 인증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회원 등록을 한 후에 해당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커스텀 로긴 페이지에서 로그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메소드를 호출하지 못하도록 메소드를 보호하는 기능을 구현하기로 합니다. Security Config 설정 클래스에 Enable Method Security Annotation을 추가합니다. Product Controller 클래스에 롤 어드민 역할을 갖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Pre-Authorized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제품 목록은 롤 유저 역할을 갖는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Pre-Authorized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등록된 회원이 로그인하면 제품 목록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품 정보 입력이나 변경, 삭제하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해야 합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Save Customer 메소드는 회원이 자신의 고객 정보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롤 유저 역할을 갖는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고객 정보의 이메일 필드가 로그인 이름과 동일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Pre-Authorized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Get Customer 메소드에는 롤 어드민 역할을 갖는 사용자 또는 반환되는 고객의 이메일 필드가 로그인 이름과 동일한 사용자만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Post Authorized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Get Customer by Name 메서드에는 반환되는 고객 정보 목록 중에 고객 정보의 이메일 필드가 로그인 이름과 동일한 사용자 정보만 포함되도록 포스트 필터 노테이션을 지정합니다. Get Customers 메서드에는 롤 어드민 역할을 갖는 사용자 또는 반환되는 고객 정보 목록 중에 고객 정보의 이메일 필드가 로그인 이름과 동일한 사용자 정보만 포함되도록 포스트 필터 노테이션을 지정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회원 아이디가 기밀@gmail.com인 회원을 등록하고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 기밀@gmail.com 회원이 로그인하면 기밀 고객의 정보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밀 고객의 정보만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벤토리 컨트롤러 클래스에 롤 어드민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Secured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재고 정보를 조회할 때 등록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면 재고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오더 컨트롤러 클래스에 롤 유저 권한을 갖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Roles Allowed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이제 제품 주문을 할 때 등록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제품을 주문하고 주문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호된 메소드를 호출할 때 발생하는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서 Access Denied 페이지를 사용해서 이동할 에러 페이지를 지정합니다. 루트 컨트롤러 클래스에 요청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웹 INF views 폴더에 Access Denied JSP 파일을 생성하고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제품 정보를 입력할 때 에러 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JSP 뷰 요소를 보호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스프링 보안 태그 라이브러리 메이븐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인덱스 JSP 파일에 스프링 보안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립 지시어를 추가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가 인덱스 JS 페이지를 볼 때 사용자 아이디를 표시하고 로그아웃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롤 어드민 역할을 갖는 사용자가 로그인했다면 관리자 등록을 위한 하이퍼링크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루트 컨트롤러 클래스의 멤버 핸들러 메서드에 관리자 등록 요청 URL을 추가합니다. 인롤 핸들러 메서드에도 관리자 등록 요청 URL을 추가합니다. 멤버 서비스 컴포넌트의 세이브 멤버 메서드를 롤 어드민 역할을 갖는 사용자가 호출할 때 어서리티 필드에 어드민을 저장하도록 코드를 수정합니다. 여기에 초기에 롤 어드민 역할을 갖는 관리자를 등록하기 위해 네임 필드가 어드민이면 어서리티 필드에 어드민을 저장하도록 여러분만 아는 코드를 살짝 추가하기로 합니다. 지금 추가한 코드는 나중에 삭제해버려야 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어드민 이름을 갖는 관리자를 등록하고 다시 어드민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관리자 등록 하이퍼링크를 볼 수 있고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정보 변경이나 삭제, 재고 정보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반면에 제품 주문과 조회 기능에는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 인라인 로그인 폼을 표시합니다. 이제 인라인 로그인 폼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11장 스프링 웹 보안입니다.